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남가주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백신 접종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뉴욕과 LA 공항 진입로를 봉쇄하고 시위를 해 연말 휴가철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하루 LA 공항에서 36명이 체포됐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절도 피해에 이어서 강도범들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주민들도 잇따라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렌스의 한 60대 아시안 여성은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 노숙자의 망치 폭행에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LA 환경미화국이 1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른 나무는 화재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 폐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말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가주 해안에는 현재 파도주의보 발령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2,000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공화당 유권자를 아우르려는 접근 방식 덕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설 유일한 주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심 중인 미국 정부가 멕시코를 찾아 불법 입국 억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민급 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는 불법 이주민들이 탄 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공지능 기업들과 저작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가 훈련을 위해 자사의 기사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저널리즘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난해 미국의 18세 미만 청소년들로부터 모두 11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2024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중국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4개 조직이 잇따라 담화 발표나 언론 브리핑으로 미국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같은 쌍특검법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국은 거부권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LA 다저스와 공식 입단식을 갖고 등번호 18번을 받았습니다. 명문 구단에서 뛰게 돼 영광이라는 입단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으면서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반전 추가 시간에 허리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건강보험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죠. 네. 오바마 케어 혹시 가입하고 계시나요?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이 전국민 건강보험, 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부가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전체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15일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기 같은 기간 1,100만 명보다 3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전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이 되죠.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지난 23일 기준 2024년 신규 가입자가 16만 1,67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8%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갱신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수는 157만 1,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보건부는 2024년 이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인 내년 1월 말까지 가입자가 1,9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가입자 규모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에 1200만 명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가입 급증 추세는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칼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개 가입 및 갱신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올 12월 31일까지, 2월부터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2024년 월 보험료는 9% 이상 인상됩니다. 반면 연방정부의 보조금 확장과 새롭게 시작되는 비용 공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연소득이 빈곤선의 최대 250% 이하 주민들의 보험료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의 경우 월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본인 부담액은 높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찬성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LA 전역에서 집 앞에 배달된 소포와 물품 등을 훔쳐가는 이른바 현관 해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지역의 콘도나 아파트에 침입해서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우편함을 열고 우편물과 택배를 절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한인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라틴계 여성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제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콘도에 침입해서 개인 우편함은 물론이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우편함 전체를 열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편물이 도둑맞을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와 체크, 크레딧 카드 등을 도난당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문 도용까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인명피해나 또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편물 절도범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보상이나 범인 체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우편이나 택배 절도의 경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방지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나 수표, 현금 등 고가 우편물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발송할 것과 잠금 장치가 없는 우편함은 잠금 기능을 설치할 것, 또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것, 집으로 귀중품이나 주요 서류를 배송할 경우에는 수취인 서명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제3의 사업체가 운영하는 메일박스나 락커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추첨한 파워볼 잭팟 상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상금이 7억 6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말에 또 복권 열풍 서서히 불고 있죠. 메가밀리언은 또 1억 달러 600하는 9,600만 달러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복권국이 온라인이나 제3자를 통해 복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권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나 앱으로 복권을 구입하거나 브로커 혹은 재판매자를 통해 복권을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권이 수십억 달러 잭팟에 당첨됐다. 그래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복권과 관련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눈과 얼음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의 중부지방을 강타해서 도로가 폐쇄되고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외곽도로에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쉴 새 없이 쌓이는 눈에 마을 곳곳은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콜로라도와 사우스 다코타 등 미국 중북부 지방에 눈과 얼음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속 50km를 넘는 강풍에 가시거리까지 짧아지면서 눈보라와 얼음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비가 얼음으로 변해 내리면서 도로는 빙판길이 됐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도로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도 등장했습니다.
This is the street in front of my house. Look at him go. Clearly a professional. 이번 겨울 폭풍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이 폐쇄됐고 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들도 잇따라 미끄러졌습니다. 항공기도 수백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여행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Just a lot of disappointment, man. Supposed to left yesterday. I'm just trying to get to my family in Texas. 일부 주에서는 여행 금지 권고가 내려졌는데 이를 무시한 채 야외 활동을 하던 여행객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실 때 보통 이제 친지분들, 친구분들 선물 뭐 사가십니까? 향수 사가시는 분들 많지요. 네. 한국 입국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향수의 면세 용량이 100ml로 늘어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ml 2개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는 60ml로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이 44년 만에 완화되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작은 향수 지금 제가 보니까 60ml짜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120으로 했으면 2개씩 사갈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또 막히다 보니까 50ml짜리를 찾거나 100ml짜리를 찾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 라디오 서울보도국이 이번 주 지난 한 해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10대 로컬 뉴스를 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시아계 주민이 밀집해 있는 LA론 몬트레이 파크에서 음력설 행사 기간이었던 1월 21일 72세 아시안 남성이 댄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이며 주민 11명이 숨지고 9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Looking onto our dance floor here, and I was just getting ready to turn down, close up shop. Our entrance, I heard it suddenly began to open and close shut. And at the time, I believed that it was just, one of our returning customers. 이로부터 이틀 뒤인 1월 23일 북가주 하프문베이의 버섯 농장과 인근 농장들에서 66세 중국계 남성이 총기 난사를 벌여 7명의 주민들이 숨지고 8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가주의 아시안계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 행각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We've been dealing, unfortunately, with these issues almost for the last year plus. So at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we have had an existing group.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몰 입생로랑 매장에서 30명의 떼강도단이 고가의 명품을 휩쓴 데 이어 LA론 메이시스 등 대형 쇼핑몰에서 떼강도 피해가 이어지면서 LA 치안당국은 조직절도범 검거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창설했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경범죄와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중범죄자들에게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앤 제로베일 정책의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의 판결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범죄에 관대한 정부 당국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To my neighbors and to my hometown as your mayor. A lot has happened and I remain guided by the promises I made to you just a short year ago. I said I would lead a city where we lock 캐런 베스 시장이 취임 직후 홈리스들을 쉘터로 옮기기 위해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2만 명이 넘는 홈리스들에게 쉘터가 마련되었지만 홈리스 문제 해결까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홈리스들이 거리는 물론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까지 점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좀 약 먹은 애들이 많이 누워 있고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순찰 도시는 아저씨들이 가끔 이렇게 잘 돌고 하는데 거기 늘 하루 종일 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자 LA시 당국은 지하철 안팎에 순찰 병력을 증원 배치하고 나섰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와 호텔 종사자, 의료업계 등 전방위적으로 파업이 번져나갔습니다.
It's not okay for other people to benefit for our hard work and sweat. It's not okay for other people. 할리우드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잠식과 스트리밍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자 작가와 배우, 감독 노조가 장기 파업에 돌입하면서 영화 제작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소는 주택가격과 가주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주민들이 타주로 빠져나가는 엑소데스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고소득층까지 엑소데스 행렬에 동참하면서 가주정부 재정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메이저 주택보험사들인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파머스 등 신규 주택보험 가입자들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홈 오너들이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과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가주에서 수익 구조가 맞지 않는 것이 보험사들의 탈가주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You can see physically from your own eyes the damage to the columns, dozens and dozens of columns. We haven't counted the entire number of columns, but you're getting. 11월에 LA 다운타운 지역 10번 프리웨이 아래에 적재된 팔렛의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프리웨이 구간이 통행이 열흘 동안 차단돼 교통대란이 일면서 로컬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12월 2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각 지역별로 다소 짙은 안개와 구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오늘 역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토요일에는 남가주 전 지역에 겨울비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 낮 기온도 60도 초반까지 떨어져 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새해 첫날에는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슬비 내리겠고 수요일에 또 한 차례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6도, 49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들어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4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내년부터 시니어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주중 매일 무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1월 16일부터 매일 200인분의 점심 도시락을 선착순으로 회관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태그를 받는다고 합니다. 카드 같은 거겠죠.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갈 때마다 이 바코드 태그를 매번 찍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인 관계로 이 바코드 태그가 있어도 하루 선착순 200명까지만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접수됐다라는 그 증명서를 받은 뒤에 그거를 맨날 찍고 도시락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선착순 200명까지라고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락에는 우유, 과자, 과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이를 통해 한인타운 내 독거노인들과 저소득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공 점심 도시락을 현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시니어 센터 2캠퍼스 다울정에 테이블, 식탁, 의자 이런 것도 세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무료 점심 도시락 제공은 지난 8월입니다. 신영신 이사장이 시니어 센터를 방문한 LA시 노인국장과 회담에서 얻은 성과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어제 새학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51명이 신청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어제 노인센터 앞에는 새벽 4시부터 신청자가 몰렸고 어제 오전에 이미 다 마감을
했습니다. 새학기 수강생 신청 접수는 금요일인 내일 마감합니다. 오늘 엄청난 파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에 나가지 말란 경고죠. 그런데 또 엄청난 파도래 서퍼들은 열광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까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폭풍이 세력을 더해감에 따라서 사우스베이, 말리부 그리고 일부 오렌지 카운티 해변들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무려 최대 15피트 높이에 달하는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파도와 생명을 위협하는 이한류 그리고 해안가 홍수 예상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영향이 가장 심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매우 위험한 기후다라고 경고하면서 일부 서퍼들 큰 파도 기다리고 있는 걸 알지만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서 강도범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가주 치안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토렌스 델라모 패션센터에서 남성 쇼핑객 한 명이 강도단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인 앱살롬 윌킨스 씨는 23일 밤 9시경 델라모 패션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한 후 쇼핑몰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SUV 한 대가 윌킨스 씨를 덮쳤습니다. SUV에 칠 뻔한 윌킨스 씨는 SUV 운전자에게 운전을 주의하라고 소리쳤는데 이때 SUV 운전자와 SUV를 뒤따르던 BMW 차량에서 남녀 일당이 뛰쳐나와 윌킨스 씨를 집단 구타한 후 권총으로 위협해서 윌킨스 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한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과 새 셀폰을 강탈했습니다. 수천 달러 상당의 물품을 고스란히 뺏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윌킨스 씨는 용의자 차량에 매달려 실랑이를 벌였고 이 와중에 용의자 차량이 중심을 잃고 몰 주차장 건물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용의자들은 차에서 빠져나와 뛰어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윌킨스 씨는 용의자 차량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진탕과 신체 여러 군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돕기 위해서 고펀드미 페이지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 수사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인 23일 새벽 4시 30분경 한 여성이 롱비치 지역의 25가와 세다 에버뉴에서 자전거를 타고 접근한 괴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칼을 든 괴한이 다가와 소지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에 맞서 몸싸움을 벌인 피해 여성은 용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함께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과 눈 주위에 온통 멍이 들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모아둔 가방 안에 현금 등을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의료비 지원을 돕기 위해서 고펀드미 사이트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강도범들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신체 상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연말연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성탄절날 14살 소년이 친누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자 15살 형이 또 동생에게 총을 쏴 다치게 하는 그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싸운 이유가 뭘까요? YTN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살 다마커스 콜리는 가족과 함께 성탄 선물을 고르려 상점에 들렀습니다. 상점에서 다마커스와 한 살 위 형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마커스가 형의 선물이 더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의 싸움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이어졌는데 급기야 다마커스가 권총을 들고 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에 의해 쫓겨난 다마커스는 집 밖에 있던 누나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총격 당시 누나는 태어난 지 11달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나온 형은 동생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They get upset.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stuff, so they just take out their guns and start shooting each other. And one of them kills his sister, who's a mom to a 10-month or 11-month-old baby and a 6-year-old boy. 가슴에 총을 맞은 누나는 폐 손상과 출혈로 숨졌습니다. 역시 총을 맞은 동생은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나를 숨지게 한 다마커스는 1급 살인과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형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리사이클 프로그램인 CRV 반납 품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제외됐었던 와인이나 양주 같은 모든 주류 유리병이 포함돼서 병당 일정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9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재활용 환급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리사이클 환급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와인병과 양주병도 포함돼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구매한 것에만 한하고 타주에서 생산해서 구입한 것은 리사이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자원 재활용 담당자는 유리는 100%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큰 자원이라면서 현재 35%에 머물고 있는 유리 재활용률을 7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전자보고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으로 입금됩니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 환급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입니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는 보통 3일이 소요됩니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받는 경우에는 일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로 떠오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선거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의 신중한 선거 전략을 조명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공화당 유권자를 아우르려는 접근 방식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설 유일한 주자로 떠올랐고 이 같은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극적인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밀 롬니 상원의원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공화당 전략가 짐 메릴은 헤일리 전 대사는 극도로 규율 있는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지금까지 헤일리 캠프의 전략은 규율이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지 않으며 답변 또한 일관된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당내 지지율이 최대 60%까지 기록하면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줄타기를 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뉴욕타임즈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사도 반트럼프 진영에선 내가 그를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에선 내가 그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줄타기죠. 이 같은 전략은 경쟁주자의 약점을 이용해 선거 전에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당 안팎에 의문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뒤집기, 국가기밀 유출, 성추문 입막음 등 수십 건 혐의를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스롭 대학교 정치학 교수 아돌퍼스 벨크는 많은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가장 앞선 주자에 맞서는 것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끌어온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유세에서는 나에게 펀치를 날리면 나도 받아치겠다. 나는 더 세게 칠 것이다. 라고 이례적으로 강경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후 경쟁자들을 향한 공세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교하고 건조한 메시지였을 뿐입니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서는 예산 및 환경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자신을 겨냥한 트럼프 캠프의 공격성 광고를 언급하며 스스로를 띄우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묘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그의 지지층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 탄력을 받은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공화당 내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최근에 이처럼 상승세를 타자 남성 경쟁자들이 그녀의 성별을 부각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공화당의 남성 대선 주자 일부가 성차별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표현으로 헤일리 전 대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를 세대가리라고 불렀고 올해 한 보수 라디오쇼에서는 그녀가 너무 야심적이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세대가리는 미국에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라마스와미는 헤일리 전 대사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처럼 자신의 성별을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그녀가 정체성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 헤일리를 3인치의 힐을 신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전 대사는 이 같은 공격을 대부분 무시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성차별을 당하지만 공화당은 지지 기반이 남성에 쏠려 있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해서 여성 정치인이 공화당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한 번도 여성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적이 없으며 유권자들이 여성 대선 후보를 불안하다고 여긴다는 일부 징후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을 비하하고 논란되는 발언을 해도 지지자들은 대체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여성 유권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것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없음. 이게 뭔가요? 없음.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미지는 없다라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 이민자가 미국 피 오염시킨다 등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복수. 이 복수란 이미지를 꼽은 유권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 JL 파트너스가 데일리메일과 미국 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 후보가 재집권 시 무엇을 달성하기 바라느냐 이것을 한 단어로 묘사해달라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없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경제, 민주주의 등의 순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 연상 이미지를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에는 평화, 권력, 돈, 평등, 트럼프, 파괴, 인플레이션 등등이 있었습니다. 무당층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권력, 독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경제, 독재자, 부패, 국경 이런 단어를 거론한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에 공조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곧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해당 조치에 놀라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제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 중장비와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 2차 전지와 항공기 부품 등 모두 682개 품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미 수출 금지한 품목을 포함하면 모두 1100여 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러시아는 하루 만인 현지 시각 27일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무기 거래를 지속해온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나진항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러시아 선박이 드나들며 무기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수백 개를 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진항은 앞서 미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을 오가는 러시아 선박들이 응답기를 끄고 해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선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이 지난 8월 이후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돈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5천 건으로 역시 한 주 전보다 14,000건이 증가했습니다.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유튜브까지 6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난 한 해 미국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로부터 11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사용자 수와 연간 광고 수익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업계의 자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청소년 대상 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들은 현재 청소년 사용자 수와 관련된 광고 수익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다양한 공공 설문조사와 시장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6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 수와 관련해 광고 수익을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미국 내 18세 미만 사용자 수는 유튜브가 4,970만 명, 틱톡이 1,890만 명, 스냅챗은 1,800만 명, 인스타그램은 1,670만 명, 페이스북은 990만 명, X가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이 청소년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익은 12세 이하 사용자로부터는 21억 달러, 13세에서 17세 사용자는 86억 달러 등 모두 1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자들은 청소년으로부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린다는 이번 결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지연시킬 만한 커다란 재정적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으로부터 상당한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결과는 데이터의 투명성 강화와 또 공중보건 개입, 또 미국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로 미국 판매가 금지된 지 하루 만에 애플의 애플워치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세계무역위원회, 미국 무역위원회 하루 만에 이렇게 밤정이 번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KBS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으면 혈중 산소 농도 등 사용자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준다는 미국 애플의 최신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입니다. 지난 9월 출시되자마자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의료기술업체 마시모가 보유한 혈중산소 측정기술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지 시각 26일부터 해당 기종의 미국 판매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They were hoping, Apple, that the U.S. governmen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ultimately reverse this in terms of what's been happening on the Apple Watch. Instead, they did not. They did not veto it. 그러나 애플워치의 판매 중단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애플워치 모델의 임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애플은 내년 1월 12일까지 약 보름간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we need to see if they're successful on the appeal, and the next step when the customs looks at this January 12th, that's another patent issue.
전문가들은 애플이 법정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미 항소법원의 판단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선수가 어제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요새 소셜 네트워크만 발전돼가지고 다저스 구장에 도착할 때부터 선물의 집 그리고 입단식 모든 게 소셜 네트워크에 속속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야마모토 입단식을 갖고 다저스 구단은 12년 공식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저스는 액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계약금 5천만 달러 포함해 3억 2,500만 달러 12년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죠. 뉴욕 양키즈와 9년간 3억 2,400만 달러에 계약한 게릿 콜의 총액을 100만 달러 넘는 역대 메이저리그 투수로는 최고 보장액입니다. 야마모토는 지급 유예 없이 평균 연봉 2,700만여 달러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또 계약 기간 6년 8년을 마친 후에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는 등번호 18번을 받았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등번호 17번입니다. 17, 18 두 일본인 선수가 다저스에서 뛰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전반에만 2골을 몰아넣어서 EPL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는 전반 추가 시간에 허리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YTN입니다. 브랜드포드 원정에 나선 울버햄튼. 전반 13분 교과서 같은 크로스에 이은 윤민아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황희찬은 골키퍼에게 가는 상대 패스 미스를 가로챈 뒤 여유있게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9호 골. 울버햄튼과의 장기 재계약을 축하하는 듯한 축포였습니다. 브랜드포드는 2분 뒤 한 골을 만회하며 추격합니다. 그러나 황희찬이 또 한 번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전반 28분 고메스가 머리로 길게 내준 공을 잡아 수비수도 침착하게 제치고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리그 10호 골을 터뜨립니다. 황희찬이 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것도 올 시즌 처음입니다. 리그 득점 랭킹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1골을 넣은 토트넘의 손흥민과는 한 골 차이입니다. 황희찬은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돼 해트트릭까지는 노려보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은 후반에 쐐기골을 터뜨리며 4대1로 승리했습니다. 황희찬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평점 8.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체된 뒤 황희찬은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닌 듯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황희찬은 큰 이상이 없다면 리그 한 경기를 더 치른 뒤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클린스만호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64년 만에 한국이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좋은 선수들이 전성기에 올라온 지금이 우승 타이밍이다 라면서 아시안컵 우승 수건을 풀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깜짝 발탁은 없었지만 대표팀의 면면은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부터 이강인과 황희찬, 조규성 등 유럽 무대를 주름잡는 초호화 공격진은 물론 황인범과 이재성, 박용우가 버티는 허리 라인도 든든합니다. 김민재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도 정승현과 김영권, 서령우, 김진수 등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이 뒤를 바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린스만호 선수 구성입니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와 양현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 소속 김지수 등 젊은 피 유망주도 함께 승선했습니다. I think you can be really proud as Korean fans and journalists. Obviously, what we need to do is to fine-tune these elements now the next couple of weeks and then go into that tournament with confidence.
부임 초부터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삼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수차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고 모두 전성기를 맞이한 지금이 우승 적기라는 겁니다. It's about timing. And you want your players to peak exactly at this time when this tournament happens.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You know,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현장에 깜짝 방문한 조규성과 이재성 모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도 또 한 단계 또 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선물 같은 우승 트로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발된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내년 1월 3일 아부다비에 모두 모여 완전체로 첫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28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이 29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끝이 납니다. 야, 하루 동안 더 짚어보기엔 좀 시간이 짧다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2023년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